2023년 개묘년의 쥐띠 운세입니다. 쥐띠가 토끼띠 해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쥐구멍에 토끼 들어오는 것입니다. 쥐구멍 무너질 게 불보듯 훤하죠. 안 되는 일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끼가 들어오지 못하게 쥐구멍을 틀어막는 게 운이겠죠. 먼저 갑자년 쥐띠입니다. 갑자년 쥐띠는 올해 40살이 되는데 갑자가 개묘년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개수는 갑목한테 부모가 되고 토끼는 자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몸집 불리는 나무, 뿌리는 파헤쳐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생목해서 나무는 물을 먹고 커가는데 쥐가 많은 새끼를 늘려놔서 뿌리가 파헤쳐진다. 이 쥐가 새끼를 얼마나 늘리냐 하면 쥐 한 쌍이 1년에 16,000마리로 늘어난다고 해요. 임신기간이 보름밖에 안 되고 한 번에 10마리 이상 새끼를 낳을 수가 있고, 또 새끼 낳고 곧바로 교미할 수 있고, 또 교미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상대를 바꾸는 등 새끼 늘리는 데는 이제 최고인데, 토끼띠 해를 만나서 새끼 늘리는 데는 최고다 얘기가 되죠. 근데 나무 하나에 그 많은 새끼가 굴을 파기 시작하면 뿌리가 다 파헤쳐진다 이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떼약볕에 시달리지는 않지만 생활이 아주 우중충하다. 나무는 낮에는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셔 갖고 그 물 먹은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야 되는 거, 밤에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서 또 휴식해야 되고 하는데, 개묘년을 산다는 것은 1년 내내 어두운 밤을 산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밑이 낮에는 아주 상쾌하고 좋지만 밤에는 답답하고 축축합니다.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기 때문인데, 밤을 만나서 태양볕에 시달리지는 않지만 어둠 속에서 사니까 생활이 우중충하다 이 뜻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밑에 쥐도 그늘 속에서 새끼가 늘어나니까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 다음에 개수가 갑한테는 부모가 되니까 이게 윗사람이 들어왔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윗사람의 은덕은 있지만 아랫사람의 덕이 없다. 그 많은 새끼를 늘려놓으니까 아랫사람의 덕을 볼 수 없죠.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서 무슨 아랫사람 덕을 보겠어. 그 아래 것들 먹여 살리느라고 오히려 뽕 빠지겠죠. 그래서 이게 자가 년에 있거나 월에 있거나 이런 일이 이제 개묘년에 일어날 건데, 이게 사실은 뭐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진짜로 이런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돌아다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 운명학에서 과거 사람들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 우리 잘 아는 영화배우 말론 브란드가 갑자생 1924년생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쥐띠인데 63년도 1963년도가 개묘년, 그 해에 그 타히티 섬에 가서 영화 촬영을 했는데 62년도부터 했거든요. 63년도에 거기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게 벌써 세 번째 마누라였거든. 첫 번째, 두 번째 마누라하고 다 이혼을 하고 62년도에 세 번째 결혼을 하고 63년도에 거기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별로 그렇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씨가 갑자생인데 1924년, 근데 그 양반은 1963년도에 육군소장에서 예편을 했어요. 그래갖고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을 받았는데, 육군소장에서 예편을 했다 하는 거는 이게 몸집은 불릴 수 있었지만 뿌리는 파헤쳐졌다. 그리고 쥐굴에 토끼 들어오니까 쥐굴이 무너져서 견딜 수 없었다. 지붕 무너지면 거기서 압사당할 거 아니래서 있던 자리를 빠져나왔다. 육군소장에서 예편을 해갖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얘기도 될 거고, 또 영화배우 말론 브란도도 미국에 있다가 아예 그 타히티 섬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뿌리는 파헤쳐졌다 얘기도 되겠고, 그때 촬영한 영화도 굉장히 우중충한 영화였어요. 선상반란이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올해 자가 뭐 이사를 간다든지 있던 자리를 옮긴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건데, 갈 수 있으면 아주 좋겠지만 만약에 갈 수 없는 형편이라면 이 아랫사람 관리, 아랫도리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뿌리 파헤쳐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다듬고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병자년 쥐띠입니다. 올해 28살하고 88세가 되는데, 이 병자는 계묘한테 부인이 되고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천간에서는 남편을 만난 여자, 남편을 만난 부인, 그러니까 애인도 아니고 첩도 아닙니다. 정부인이 되는 거니까 집안 살림을 다 이제 해야 될 거고, 또 물에 햇볕이 비춰진다는 뜻입니다. 물에, 강물에 태양이 비치면 그 반사되는 빛이 굉장히 화사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하고 태양하고 교차되는 부분, 뭐 석양 같은 건데, 습기에 태양이 비춰지면 거기서 반사되는 빛이 무지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무지개가 아주 근사한데, 무지개 떴다 하고 그런 아주 좋아라 하는 모습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아주 황홀하다, 환희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총괄 살림, 또 여기에 이제 부인이 됐다 하는 거는 조강지처다 이런 뜻인데, 요거를 지지하고 연결을 시키면 첫째로 어떻게 되겠냐, 환희 속에 들어있는 책임이 너무 많다. 무지개 속에 들어있는 책임, 겉으로 보기에는 환상적인데 그 속에 담겨있는 책임이 너무 많다. 그 책임이 어떤 책임이냐, 이렇게 많은 새끼를 낳았으니까, 많은 새끼를 불려놨으니까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켜줘야 되고 하잖아요. 부모의 책임이 너무 많다. 이게 한두 마리가 늘어난 게 아니라 1년에 16,0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니까 엄청난 책임이죠. 그 다음에 이게 태양의 부인, 그러니까 태양이 온 세상을 비치듯이 총괄 살림을 맡았는데, 나라 살림을 맡아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자식을 먹이다 보니까 창고는 텅텅 비었다. 총괄 살림 맡았는데 창고는 비었다. 이것도 참 딱한 형편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조강지처는 되었지만 창고는 비니까 새끼를 그렇게 늘리지 말아라. 사람 같으면 1년에 자식 하나만 낳으면 되는데 이게 분수 이상으로 많이 늘리는 거죠. 새끼를 16,000으로 늘린다고 하는 얘기, 직접적으로 파먹는 새끼만 늘리는 경우도 있지만 쓸데없이 식구 늘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만든 그 조용기 목사가 병자생 1936년생 쥐띠입니다. 네, 그 양반이 서대문 로타리에서 교회가 있었는데, 그 63년도 백해묘년에 당시 신도가 800명이었대요. 근데 그 해 800명 신도가 2000명으로 늘어났대. 그러니까 그 신도들한테서 뭐 헌금도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800명 신도가 2000명으로 늘어나면은 거기에 대처해야 될 문제들이 많겠죠. 교회도 늘려야 될 거고, 그 신도들이 다른 데로 이탈하지 않게끔 잘 관리도 해야 될 거고, 온갖 살림에 들어가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800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나면 순간 감당이 어렵죠. 그래서 이 양반이 그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애를 썼던가 봐요. 새벽 기도하고 아침 예배 보고 뭐 또 저녁 예배 보고 또 틈틈이 사방으로 다니면서 다른 교회 설교해주고 돈 받아다가 또 본 살림에 쓰고, 그러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설교 도중에 쓰러져 갖고 아주 영양실조로 병원에 아주 큰일 날 뻔 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길래 여기에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병자년 쥐띠가 28살인데 이게 띠에 있든
월에 있든 일에 있든 이게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거는 있는데 신나는 일은 있는데 속에 들어있는 책임이 너무 크고 막중하니까 적당하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총괄 살림 맡았는데 창고는 비었으니까 수입하고 지출하고 잘 맞춰야 되는 것도 해야 될 일이고, 또 조강지처되지만 토끼 같은 식구를 많이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자년 쥐띠입니다. 무자년 쥐띠는 올해 16살짜리가 있고 76살짜리가 있는데, 이 무자는 계묘를 만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토는 산이 되고 요 남편이 됩니다. 남자가 된다는 뜻이고, 요 개수는 부인이 되고 밤인데 산에 물이 넘친다. 산에 물이 넘친다 하는 건 산에 비 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이 미끄럽겠죠. 그 비 오는 산에 갈 때는 굉장히 미끄러워요. 나뭇가지도 떨어진다 그런 쪽으로 가지 말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비 오는 산에 올라가는 건 참으로 위험하다.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부인인데 여자는 나가고 남자는 들어앉아 있다. 왜 들어앉아 있느냐? 이 산은 무거우니까 맘대로 오고 가고 하지 못하거든요. 산에 비가 오면 그 빗물은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산 꼭대기에 그대로 물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골짜기를 타고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미끄러운 산에 식구들하고 올라갈 수 없다. 여기 자식들이 많은데, 비 오는 산에 높은데 위험한데 자식들 데리고 올라갈 수 없다. 정 가고 싶으면 혼자나 가시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또 그 다음에 산에 비가 오면 안개 낀 것처럼 뿌에서 산이 속속들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데, 요 현상이 산에 커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커튼 치고 들어 앉아서 새끼만 늘려 놓는다. 젊은 사람 같으면 좀 불미스러운 모습이죠. 들어 앉아서 못된 짓만 한다 하는 얘기도 할 수 있겠고, 마누라가 저 산 밑으로 내려가는데 잘 가시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잘 갔다 와라, 또는 못 가게 붙잡아야 되는데 바깥에 나간 여자 내 마누라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은 옛날부터 왔던 얘기인데, 여자도 잘 잡고 늘려놓은 새끼도 잘 키우려면 이 무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 피나는 노력 없이는 여자도 가고 새끼도 못 키운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이게 어떤 신뢰가 있었냐 하면, 우리나라의 그 바이올린 천재 정경화 씨가 1948년 무자생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1963년도가 16살이었는데 당시에 미국 줄리아드 음대 그 재학 중이었대요. 근데 이 양반이 그 전액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아주 피나게 연습을 했대요. 바깥에 나갈 생각은 감히 엄두도 못 내고 들어앉아서 바이올린 연습을 했는데 뭐 손가락에 피날 정도로 했대요. 그러니까 커튼 치고 들어앉아서 새끼만 늘렸다 하는 얘기가 잘 다듬으면 바깥에 나갈 생각 안 하고 들어앉아서 자기 실력 늘리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이 정경화 씨가 부모들하고 같이 가서 공부했던 거는 아니고 이 동기간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때 당시에 동기간들하고 같이 살았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16살짜리면 들어앉아서 열심히 실력 늘리면 되겠고, 이제 76살 정도 되면 이제 위험한 데 가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될 수 있겠어요. 들어앉아 있을 일만 생기니까 건강을 위해서 관리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자생 쥐띠가 있는데 올해 이제 64살이 되죠. 근데 경자가 계묘를 봤을 때 이 경에 대해서 개는 자식이 돼. 경은 부모가 되는데 부모의 책임이 늘어난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 경은 부모인데 총하고 칼을 만들 수 있는 무쇠금이에요. 총칼, 칼금이라고 하는 이 경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칼잡이가 많다 하는 얘기를 단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자가 계묘를 만나서
부모의 책임이 제곱으로 늘어난다. 요 천간도 자식, 요 지지도 수생목서 이 같은 자식. 그래서 부모 책임이 2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곱으로 늘어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총칼에 비 오면 물에 젖으면 이 총칼이 녹이 슬지요. 쓴 칼에 다치면 큰일 나죠. 그냥 연고만 발라갖고는 안 돼요. 백신 치료, 파상풍 무서우니까 백신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64살 같으면 칼이 무서운 줄 아니까 칼에 다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하는데, 자식들은 칼이 무서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막 덤비기도 하고 그러는데, 개수, 묘, 토끼, 자, 쥐 이런 거 다 어둠을 뜻하게 되고 또 자식이야. 그래서 어둠의 자식들이 삭신수시게 만든다. 자식 많은 사람들의 삭신 쑤시는 거는 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 뼈에 해당되기 때문에 뼈마디가 그냥 녹아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쳤다 하면은 백신 치료가 필요하다. 올해 경자년 쥐띠 아직 백신이 많이 필요하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나를 위해서 또 새끼를 위해서 백신 많이 필요하다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어둠의 자식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될 부모의 책임이 제곱으로 늘어난다 얘기가 되겠는데, 어떤 실례를 들 수 있는가 하면은, 물론 과거에도 경자생 쥐띠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자생 쥐띠입니다.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온 국민이 자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라고 하는데 5천만의 자식을 둔 대통령 입장에서 그 부모 책임이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위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자년 쥐띠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52세가 되는데, 임자를 만난 계묘, 여기 개수는 강물이고 임수는 바다입니다. 인척관계로는 이미 형님이 되고 개수가 이제 동생이 되는데, 바다에 들어오는 강물, 그러면은 바다가 밀려 나가야 되죠. 썰물이 돼야 되니까 바다는 멀리 나가게 생겼다, 멀리 갈 일이 생겼다는 얘기가 듭니다. 그래서 임수 있는데 멀리 갈 일이 생겼다 얘기가 될 거고, 또 자가 수생목해서 자가 새끼를 많이 늘려놓는다는 뜻이 되니까, 이거를 합쳐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멀리 가야 하는데 새끼들은 어떻게 하느냐. 강물이 바다에 밀고 들어오니까 바다는 멀리 가야 돼. 저 혼자 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 늘려놓은 새끼들은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 그 조그만 새끼들을 바닷물에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난감지경이 돼 있다. 새끼를 애초에 늘려놓지 말든가, 멀리 안 가도 될 만큼 강물 들어오지 못하게 막든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또 멀리 가지 않고 내가 새끼들 데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물을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된다. 근데 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강물 막는다고 하는 거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강물이 저기 발원지 뭐 낙동강 같으면은 강원도 황지에서 시작해 갖고 그게 강원도 지나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해서 낙동강 하구까지 가는 동안에 온갖 물이 다 섞이거든. 하수도도 섞이고 오줌도 섞이고 똥물도 섞이고. 그래서 바다에 들어갈 쯤 되면은 그 강물은 이미 오염될 대로 오염돼서 똥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쉬운 말로 말하면 똥물 먹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 똥물 먹는다 하기보다는 이게 동생한테 물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말하기도 부드러운데, 동생한테 먹거나 남한테 먹거나 물 먹는다 하는 게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니까 물 먹지 않아야 된다. 근데 물 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찌감치 형님 동생하고 지내던 관계 교류 끊어야 된다.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성철 스님이 있었는데 그 성철 스님이 1912년 임자생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8년 동안 절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일이 있었대요. 그 뭐 이제 수도를 하는 거겠지. 그 얘기를 동구불출이라고 하는 거. 동네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다. 무슨 절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인데 그게 1955년 동안거 때로부터 시작해서 63년도 동안거 그러니까 64년 1월 15일까지 8년 동안 절 밖으로 나오질 않았대요. 대구 무슨 파계사에 있는 성전암이라고 하는 그 암자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 암자 둘레를 철조망으로 다 막고서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문 절 입구를 자물쇠로 탁 채웠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시봉 스님이 스님 이제 완전히 갇히셨습니다 하니까 성철 스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지 내가 갇힌 게 아니라 내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막은 거지 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성철 스님뿐만 아니라 저기 독일에서는 그 호네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베를린 장벽을 61년도부터 쌓기 시작을 했는데 총괄 책임을 했다고 해요. 그 이제 63년도니까 베를린 장벽을 막고 얼마 안 된 때거든요. 그때 당연히 그 베를린 장벽을 철저하게 감시했겠죠. 동독 사람들이 그 서베를린으로 넘어가지 못하게끔 또 그리고 서베를린 사람이 동베를린으로 넘어오지 못하게끔 아주 철저하게 감시 감독했을 건데 올해 그 쥐띠가 단순하게 말하면 토끼띠가 들어와서 쥐띠는 아주 집 무너지는 현상이 생기게 됐으니까 참 좋은 거 아니죠. 집이 무너진다든지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을 한다. 안 되는 일은 억지로 하면은 안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살아가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쥐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